네, 반갑습니다. 7월 27일 화요일 마감 시장입니다. 자, 시장이 또다시 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아침만 하더라도 빵 치고 나가면서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외국인 수급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또다시 답답하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코스닥은 마이너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24. 그러니까 아침보다도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어쨌든 플러스가 나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으로만 본다라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원인은 역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따라서 시장의 움직임이 바뀐다는 거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부분이 이제 대형주를 가지고서 쥐었다 풀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것이다 보여지는데, 도대체 외국인 매수는 언제까지 이렇게 힘 빠진 상태로 계속 갈 것이냐, 이 부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올랐다가 조금 대체적으로 좀 떨어지는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거든요. 물론 올라간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북주 단기적인 재료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 보도록 합니다. 일단 종합주가지수 음봉이에요. 양봉에서 음봉으로 바뀌었고요. 분위기 좋다가 나빠졌습니다. 일단 지지선을 지켰다라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또 내일 올라가 봐야지 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요, 아, 시장 조금 더 내릴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불안감이 또 생길 수 있겠죠. 아까 아침만 하더라도 양봉 붙어주면서 잘 올라가겠는데, 괜찮은데, 이런 느낌들 가졌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현재 시점은 굉장히 기분이 나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지금 상태에서는요, 일단은 시장이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다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난번에 보셨지만 환율 같은 부분에서 보시더라도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좀 좋은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환율이 조금 내려가면서 외국인 매도를 조금 압박하는 형태는 만들어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본격적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펴보시긴 해야 되겠죠. 환율이 지금 단기적 고점대에 좀 부딪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들어와서 한 1140원대까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숨통이 좀 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코스닥 쪽도 한번 볼게요. 코스닥 쪽을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마찬가지죠. 지지선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횡보 흐름이 진행되고 주가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마이너스까지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부담감은 계속 있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이 매도 양상을 좀 보였어요. 그리고 금융투자도 매도, 연기금도 매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총 합계에서도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미없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도 보셨지만은 대형주 위주의 그런 변화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이 지금은 조금 답답한 모습. 그렇다고 해서 뭐 코스피가 잘 나가는 건 아닙니다. 코스피도 답답한 모습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조금씩 튀어나가는 그런 형태지 지금은 볼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대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69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한 800억대, 1000억대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확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막판에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외국인들 수급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면 안 좋다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깎고 내려가게 되면 금융투자도 계속 자기 잘났다고 살 수는 없거든요. 같이 떨어집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2300억을 매수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자의였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지들이 저질러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당장 주가를 떨어뜨리면 안 될 것 같고 어느 정도는 사서 방어를 좀 해야 되겠고, 이런 형태의 느낌이었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은 250억 매수인데 얘네들은 신경 쓰실 거 없으니까 지금 방향만 보시면은 상황 별로 좋지 않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지막에 조금 올려놨어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다 싶긴 한데 장중에 이게 800억 넘기까지 순매도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지금 수급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특히 외국인 쪽에 나타나는 수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올라가기에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점을 깨려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좋지 않죠?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내려가면 저점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부분도 한 번 더 내려가면
이제 최저점 깨고 내려가는 모습 78,3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되는 거거든요. 200원만 더 빠지면은 최저점이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형주에서 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뭐 카카오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별로죠. 그 다음에 오늘은 배터리 관련주도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 사고 있는데 거기와 연결된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되기도 하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 주가 반등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적 좋다 얘기 나와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볼 게 없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 모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뭐 플러스권 유지를 하긴 했습니다만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10만원대 저항 그대로 갖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다 내렸어요. 에코프로비엠도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만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CJ, ENM, HLB 뭐 할 것 없이 다 빠졌고요. CJ만 조금 올라왔는데 얘는 올라가는 거 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 추세 그대로 연결해서 밟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라면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은 종목들에게 굉장히 비우호적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죠.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어떤 차익 실현이라든지 매도가 지속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인데 어떤 종목들 사고 파는지 한번 보죠. 기관들 통째로 보게 되시면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순매도가 많았어요. 오늘 카카오뱅크 관련한 종목군들 매도가 좀 많았고요. 오늘 보시면 한세예스24 같은 경우도 7%대까지 빠졌어요. 근데 거래량 없으면 신경 쓸 거 없다고 했죠. 거래량 없으니까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콤텍도 마찬가지 거래량 없으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건데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좀 터졌어요. 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한국금융지주는 조금 애매한 부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은 그 수혜가 반감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여전히 수혜는 남아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금융투자 한번 보죠. 삼성전자 샀어요. 레버리지 샀고요. 지들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매수하고 있으니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조금 사주고 레버리지를 사주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오늘 떨어진 이유는 뭐겠어요? 외국인들이 팔아먹었기 때문이겠죠. 물량도 훨씬 많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한국금융지도 뭐 등등등 해가지고 쭉 팔아먹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LG화학, 포스코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있었던 모습인데 그것 외에는 지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기관 쪽 다시 넘어가서요. 금융투자 보시면 지금 ETF 다 팔고 있고요. 2차전지 테마 드디어 팔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은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들을 지금 매수해서 올린 것은 네, 얘네들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럼 누가 올렸을까요? 연기금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연기금 쪽에서 SDI가 있네요. 그러면 연기금에서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물량이 많지가 않은데요. 그러면 지금 LG화학이라든지 SDI 이런 쪽은 외국인 쪽이 있을까요? 네, 그러네요. LG화학, SDI.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2차전지 쪽에 매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긴 한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동안 수익 많이 났으니까 난 팔고 떠나겠다. 니들이 나머지 먹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사들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전기차 관련한 패턴에서는 여전히 테마가 살아있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을 봤다라고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매수할 만한 위치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그래서 조금 사고 다시 팔기 위한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보면 NC소프트 계속 팔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후성도 좀 팔았네요.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단기적 조정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는 일단 이렇게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주가를 좀 받치려고 하는 모습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얘네들도 매수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거기에 반하는 모습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상위권 종목을 또 갖다 던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인버스를 같이 팔았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차익실현 계속 들어가더라도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는 베팅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금융투자는 혹시 레버리지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네, 레버리지 매수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모두 시장을 상승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한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너희들이 시장을 하방으로 보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굳이 매도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횡보는 유지를 시켜주니까 인버스를 갖다 팔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할 거라면 그냥 올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을 좀 가져볼 수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대북 관련주도 한번 볼게요. 대북 관련주 보시면 오늘 일신석재가 상한가 들어갔다가 좀 밀렸어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 방송할 때 제가 한 27, 8%대 매도를 한번 하시는 거 괜찮겠다 싶었죠. 이 대북 관련한 이슈는요, 뭐 통신선 복구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고, 청와대에서 이제 발표를 좀 한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뭔가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긴 됐습니다. 근데 통신선 하나 가지고서 이제 전면적으로 복구가 된다거나 그러기 좀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이 약간, 대북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데서 대북을 또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문매를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선 복구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단기적 이슈로 끝나서 조금 시간을 더 필요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난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 이후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대부분 나타났고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상승 이후에 윗골이 다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황을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단기적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적 차익 실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용평 리조트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요. 요거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숙박 관련된 부분도 같이 묶여 있었고, 또 대북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좀 많이 올랐다 떨어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매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다른 대북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 이슈를 통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추세가 좋은 종목들은요, 꾸준히 상승합니다. 꾸준히 상승하고,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잘 받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 없어요. 한컴 MDS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올라와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요, 중간에 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은 누가 뭐래도 주가가 하락한다거나 그런 포인트보다도 단기적 변동은 있지만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규 매수를 많이 확장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매수를 하실 때는 생각했던 가격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걸어 놓으시고 장중의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은 조금 답답하게 마무리됐지만 지금은 시기가 그러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참으셔서 좋은 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살아남자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장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잊으시고요. 편안한 또 즐거운 오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아침 시황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